오늘 대변인님이랑 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네. 대변인님 분석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그냥 대략적인 그 구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고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제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3%가 나온다라 그러면 네. 일반인들 사이에선 13%가 나옵니다.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힘보다 한 4배, 그러니까 300% 이상 더 지지를 받는 거죠. 사실 이런 게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런 게 확장성인 거죠. 당원들은 뭐 선호를 안 하더라도 당원들의 어떤 표심에 비해서 일반인들 표심이 더 높다.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우리가 통상 한동훈계 쪽에서 무슨 중도 확장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당이 아니라 한동훈 개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8%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휩쓸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전 대선 때 유입됐던 이 친문계 지지자들이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 15%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13.9%. 근데 이제 당심이 그렇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심으로 가면 9%로 더 낮아집니다. 한 자릿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이 일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장성이 있다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만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도 18.6%로 2등인 홍준표 시장보다 2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37%,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많은 비율이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놀랍게도 김문수 시장,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다.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면 저희가 당심 민심 중에 어떤 그 룰을 더 선호할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런 당심을 빼고 그냥 민심 100%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왜 당원이겠습니까? 우리 당에 가입해서 당에 활동을 해주시고 당비를 납부를 해주시고 당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당원이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를 해서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강력한 유인 구조가 뭐겠어요? 경선의 투표권이거든요. 근데 당원이건 일반인이건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라 그러면 굳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유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심을 배제하자라는 것은 사실 이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통용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미 저희가 1차, 2차 결선까지 3번 투표를 하거든요. 네네. 지난 대선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가 8대2 민심 8 당심 2였고 2차가 7대3이었고 3차가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5대5로 반영을 했어요. 네. 적은 비율이 이미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여론조사가 과대표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민심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우리가 이 룰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고요. 최소 50% 당심 반영하는 이 룰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심은 조금 못 얻고 있는 네. 상황이면은 민심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장관이 민심도 나쁘지 않고 당심도 나쁘지 않으면 가장 뭐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측도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순위를 보면 그 당심 민심을 반반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6등이에요. 네. 6등 이를테면. 6등? 근데 네. 만약에 일반인으로 한정을 시키면 김문수 장관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2등이 되죠. 네네. 이렇게 되면 결선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한동훈 그 중도 확장성을 주장하는 한동훈 쪽에서는 민심을 많이 반영하자고 하는 게 유리하지가 않다. 그래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가 봐요. 민감합니다. 네. 지금 5대5는 이제 본선 경선률은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어서 안 바뀔 것 같은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을 비춰봤을 때 후보자가 너무 많아서 1차의 경선으로 8명 선정했어요. 8대2. 2차 경선에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때가 7대3, 그 일반 국민 7, 당원 투표 3 이렇게 했어요. 네. 사실 그 뭐 우리 국민의힘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뭐 한나라당 때부터 비춰를 보면 당원 투표로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민심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퍼센티지를 주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는 2대 3대 2라고 해가지고 2대 3대 2요? 네, 2대 3대 3대 2라고 해가지고 2대 3대 3대 2. 예, 대의원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대의원 제도가 20%. 사실 이게 당협위원장의 거의 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원이 30%고 국민선거인단 신청한 사람 중에 국민선거인단 따로 네네네. 뽑았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그게 30%고 여론조사가 20%인데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다 K보트로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원이냐 뭐 일반 국민이냐 뭐 일반 국민 투표가 거의 뭐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본선 룰보다 그 경선 룰이 그러니까 예비 경선 본 경선 룰보다 죄송합니다. 본 경선 룰보다 예비 경선 룰이 굉장히 촉각이 좀 곤두세웠죠. 기초되고 있고 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룰을 먼저 정해놓고 후보자들 보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후보자들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금 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룰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고민을 하다가 상호간에 뭐 자진 사퇴를 하던 뭐 혹은 뭐 경합이 되던 병합이 되던 뭐 후보 단일화를 하던 이런 움직임도 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랑 TV 토론의 운영 방식 요거 두 개 가지고 캠프들끼리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정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정하는데 캠프들 의견을 받거든요. 네. 캠프들끼리 거의 뭐 멱살 잡고 욕만 안 하지 비슷하게 싸웁니다.